대표 키워드는 5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대표 키워드를 잘못 넣으면 플레이스는 망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키워드 중복인데요. 넌 누구냐 할 수 있으니 저는 음식점 체인 사업을 했었고요. 가맹점 연매출 50억을 달성했었습니다. 150평 매장을 제가 직접 교육하고 관리를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음식점을 비롯해서 카페, PC방, 빵집 등 20개의 매장을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플레이스 1페이지에 내 매장이 노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네이버지도 플레이스를 검색하고 방문을 합니다. 만약 지역 맛집이라는 대형 키워드에 내 매장을 노출시킨다면 매출은 2배에서 5배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최적화 작업을 통해 플레이스 100위에서 10위로 올리는 마법의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깝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플레이스에 나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검색한 소비자에게 내 매장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가 삼겹살을 파는 곳인지, 김치찌개를 파는 곳인지, 돈가스를 파는 곳인지 플레이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란에 내 업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네이버 로직은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텍스트를 통해 네이버는 점수를 평가합니다. 로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로직은 네이버가 기준을 만들고 AI 봇을 통해 점수를 주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불법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뷰징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데요. 플레이스의 답을 컨닝한 대행 업체들이 어뷰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네이버에게 걸리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순위가 저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법 어뷰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뻔한 내용이었죠? 지금부터 꿀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을 선택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업종을 선정할 때도 검색량과 경쟁도를 확인하고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한식집을 하고 있다면 업종을 한식으로 하는 경우가 90% 이상인데요. 전주 한식의 검색량보다 전주 한정식의 검색량이 7배나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도를 봤을 때도 한식은 돼지고기, 곱창, 칼국수, 해장국 등 수많은 업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한정식으로 하게 되면 한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경쟁률도 더 낮습니다. 이 예시처럼 업종을 정할 때 키워드 검색량과 경쟁도를 확인한다면 노출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키워드를 입력할 때 약한 키워드부터 노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처음엔 분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치아가 생기고 난 후에 밥을 먹일 수 있잖아요. 플레이스도 키우는 단계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검색량이 약한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요.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인천에서 새로 카페를 오픈을 했다면 처음에 신상 카페라는 키워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인천 야외 카페라는 키워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카페라는 키워드 순으로 키워드를 잡아나가는 것인데요. 네이버는 작은 키워드에서 신뢰받은 업체를 점차적으로 큰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큰 키워드를 잡은 업체들도 처음에는 작은 키워드부터 하나씩 키워나가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업소의 자리를 뺏고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다면 작은 키워드부터 잡아나가야 됩니다. 상호에 지역명을 넣으면 유리하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구역이 아닐 경우 효과가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진주혁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행정구역은 진주시 충무공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정구역명보다 진주혁신도시라는 검색을 많이 합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상호에 진주혁신도시를 넣을 경우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됩니다. 상호 로직이 작동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진주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대구혁신도시 그리고 진천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모두 노출에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업종도 이제 지역명을 넣으면 유리한 곳이 있는데요. 전주 효자동 미용실이라든지 불당 미용실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호 로직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검색을 했을 때 지도창이 나오지 않으면 상호 로직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이고요. 오른쪽 화면처럼 지도가 나온다면 상호 로직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 표시 여부로 분별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에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 플레이스 페이지를 보면 사진 아래쪽에 리뷰를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이버가 고객의 리뷰에서도 키워드 정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대표 키워드 외에 또 다른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을 때 리뷰로 키워드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같은 경우에 짜장면 짬뽕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또 잡고 싶은 키워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란볶음밥이라는 키워드를 새로 잡고 싶다면 이런 리뷰의 키워드 작업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대표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대표 키워드는 5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대표 키워드를 잘못 넣으면 플레이스는 망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키워드 중복인데요. 지역명을 여러 개 겹쳐서 넣는데 결국 똑같은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 삼겹살, 연수구 삼겹살, 연수동 삼겹살,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삼겹살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주요 키워드를 다 잡았다면 키워드가 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혀 색다른 키워드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주위에 찾아보면 검색량이 있고 경쟁이 많지 않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축제라든지 공원, 시장 등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 지역에 맞게 검색을 해보다 보면 황금 키워드가 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연관 키워드를 좋아한다. 소비자는 한 번의 검색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연관 키워드로 함께 검색하며 본인의 검색 욕구를 해소를 시키는데요. 소비자가 검색을 했을 때 만족을 해야지 네이버를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연관 키워드를 추천하고 있어요. 연관 키워드를 텍스트 영역에 적합하게 써주면 네이버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부천 세차장을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로는 손세차, 스팀 세차, 실내 세차, 디테일링, 실내 클리닉과 같은 키워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함께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내 플레이스에 함께 삽입을 해준다면 소비자들은 여러 번 검색할 필요 없이 검색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네이버는 그렇게 해준 업체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의 모든 항목과 기능을 활성화해라. 홍대 맛집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에 필터라는 거를 누르면 인기 메뉴라는 게 있는데요. 인기 메뉴란 고객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메뉴입니다. 키워드 세팅을 할 때 이런 키워드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실시간 예약, 포장 주문, 네이버 예약 쿠폰, 엠페이 같은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다 연동해서 사용을 하면 노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예약을 누르면 실시간 예약을 설정한 업체들만 필터링 돼서 노출이 됩니다. 10명 이상 단체석을 오후 6시에 예약을 하고 싶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들만 필터에 걸러져서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설 서비스 항목에서도 주차를 누르면 주차가 가능하다고 설정해 놓은 업체들만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 한 대나 두 대밖에 안 된다고 이 설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차라는 항목을 설정한 소비자에게는 그 업체는 노출이 안 되겠죠. 만약에 주차장이 없다면 인근 유료 주차장이라도 안내를 해주면서 주차라는 항목을 활성화를 해주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노출에 훨씬 유리하겠죠. 또한 단체석이 없다고 그냥 단체석 없음으로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테이블을 붙여서라도 단체석은 만들 수 있잖아요. 단체석 설정도 꼭 해놓으셔서 필터로 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안 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것들은 모두 설정하는 것이 노출에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O 최적화 영역은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으로도 더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보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사진 영역이겠죠. 10명 중 9명은 사진을 먼저 봅니다. 사진을 보고 이곳을 클릭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플레이스에서 사진 영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진 영역에서는 대표 사진, 메뉴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진을 넣어야 클릭을 받을 수 있고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됩니다. 사진 영역을 잘 세팅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내 키워드와 관련된 사진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검색을 합니다. 삼겹살집이라면 그릴링 서비스를 한다면 직접 구워주는 사진, 그리고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에스테틱이나 병원같이 전문적으로 시술을 하는 곳은 흰색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게 국룰입니다. 흰색 가운을 입기만 해도 전문가의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의학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의사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말을 한다면 저거 돌팔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플레이스 사진을 세팅할 때에도 전문가다운 복장을 착용한 사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같이 비슷한 이미지들이 모여있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종은 사진 테두리에 다른 색상의 포인트를 주거나 배경화면 자체를 다른 색상으로 해서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존에 있는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컨셉의 이미지를 넣는 건데요. 사람은 뻔한 것보다 의외성에 더 끌리고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진과 상반되는 이미지를 올린다면 한 명이라도 더 눌러보고 싶은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눈을 편하게 만드는 사진이 중요한데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메뉴 사진과 인테리어 사진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중구난방으로 올리게 되면 소비자는 피로를 느끼게 되겠죠. 사진을 보기 쉽게 정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점이라면 메뉴 사진들을 먼저 쭉 올려서 메뉴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다 해소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 사진을 쭉 올리면서 인테리어나 이제 분위기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클릭률이 높아지는 사진을 만들려면 음식점 같은 경우 메뉴를 하나씩 올려놓고 찍는 것과 판매하는 음식을 모두 다 꺼내가지고 올려서 찍는 것과는 클릭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모든 메뉴를 다 꺼내서 푸짐하게 사진을 찍는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술집 같은 경우에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술을 풍성하게 내놓고 사진을 찍었을 때 클릭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은 메뉴를 찍을 때 사람 손이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클릭률이 높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이볼을 건배하는 사진, 젓가락으로 면을 가득 들어 올리는 사진, 푸짐하게 놓인 고기를 들고 찍은 사진들이 반응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펜션,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설만 덩그러니 놓고 사진을 찍은 것보다 소비자가 재밌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진, 손님이 가득 차 있고 맛있게 즐기고 있는 사진이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가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삽입해라. 처음 페이지에 영상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새 소식 쓰기 메뉴에 영상을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메인 화면에 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선사시대 때 호랑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물려 죽었겠죠. 그렇게 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내 플레이스에도 영상을 넣어서 소비자의 시선을 집중시켜 보세요. 클릭률과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을 이용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볼링장이라면 주차하는 사진부터 볼링장에 들어가는 사진, 이용 금액을 알려주는 사진, 볼링화를 대여하는 사진, 재미있게 볼링을 치는 사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순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볼링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신발은 어떻게 빌리고 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모른다면 볼링장을 이용할까 하다가도 몰라, 딴 거나 하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을 할 때 안내가 필요한 업종들은 시간 순서대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은 끝났고요. 세팅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세팅을 처음에 잘못해 놓으면 아무리 트래픽을 넣어도 딴 데로 흘러버리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매장들을 올바르게 세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트래픽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어오시면 마케팅 공부방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